탑픽 종목으로 뽑았는데요. FPCB 탑재가 스마트폰만이었다면 이제는 또 전기차 그리고 노트북까지 확대되면서 BH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중장기적으로 봐도 좋고요. 안정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최근 스마트폰의 수요 둔화 때문에 이거 들어가도 되나 싶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BH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북미 쪽으로 인기를 크게 얻고 있어서 하반기의 호실적이 더욱더 선명하게 보이는 기업입니다. 이 때문에 걱정은 조금 덜어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목표 주가는 상향 조치하고 있습니다. 45,000원 상향 조치합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기업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슬라로 통하는 대동인데요. 현재 4.55% 상승하면서 12,650원에 거래 중입니다. 네, 오늘 리포트 발표 속에서 강세 보이고 있는 대동입니다. 1분기에는 트랙터가 많이 팔리지 못하면서 부진했던 수익성, 2분기에는 영업이익이 대폭 개선이 됐습니다. 이제 하반기로 접어드는 시점이죠. 사실 농기계 사업에서 하반기는 비수기인데요. 올해 대동의 경우 특수하게도 4분기가 전년 대비 적자폭이 더 축소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동이 북미 쪽으로도 기계가 잘 팔리고 국내에서도 판매가 좋다 보니 호조세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투자에 대해 물으신다면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대동인데요. 단순히 농기계라는 회사보다도 자율주행 그리고 스마트폰의 사업자로서 대동을 더 불지펴줄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까지도 대동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 가지 리포트 알아봤고요. 다른 두 개는 소장님 돈줄 내주세요. 네, 오늘은 돈줄이 나는 리포트인지 혼줄이 나게 될지 두 가지의 리포트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수 소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두 가지 리포트를 준비해 봤는데 저도 사실 실시간 검색 상위에서 이 종목을 보고 얘가 왜? 라는 생각을 했던 풀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증서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통상 우리가 증설이라는 거를 뭐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 쪽에서 많이 봤는데 풀무원에 붙었습니다. 먼저 이 리포트 뜯어보기 전에 최근에 실적은 어땠는지 잘 하고 있는지 봐주시죠. 예, 실적만 놓고 본다라면 일단은 가이던스 자체가 워낙 낮아져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나름대로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출은 대략 한 7천억 정도, 영업이익은 한 124억 정도 나타나면서 YOY 기준으로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봤는데 증권가에서 예상했던 부분들은 달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증권가가 이렇게 낮아지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 지금 풀무원의 해외 매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해외 공장을 좀 짓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국내에서 운송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류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 전반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었다. 하지만 나름대로 증권가에서 예측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관역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에 실적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의구심 이런 건 없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보니까요. 식물성 단백질이라고 여기 리포트에 써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식물성 단백질 시장이 고성장하고 있다. 찾아보니까 요즘 우리가 뭐 건강 챙긴다고 먹는 그런 것들? 정현 아나운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때로는 샐러드로 식사를 때우는 적 가끔 있죠. 그렇죠. 샐러드를 때우는데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뭐 풀만 먹는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제가 예를 들어드리니 그거보다는 조금 부족할 때는 두부라든지 계란이라든지 이런 걸로 좀 보충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가볍게 하는데 풀몬의 주력이 두부죠. 그러니까 근데 특히 이제 풀몬 같은 경우 정현 아나운서 같은 경우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뭐 이렇게 출근하다가 식사를 좀 놓쳤을 때는 그냥 편의점에서 풀몬 두부 하나랑 우유 하나 정도 사서 먹는 불가능한가요? 그런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충분히 이제 그런 어떤 건지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이제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건강식이죠. 특히 젊은 이제 뭐 여성분들이 이런 것들에 이제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우리가 이제 두부 하면은 중국, 일본, 우리나라 이제 주력인데 중국에서도 지금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미국 시장에서 이 매출이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지금 이 시장 캐파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중요한 것은 그러면 적절하게 이것을 팔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고 있는데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오고 있어요.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매출은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이 가장 키포인트가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리포트에 있어서 좀 눈에 띄는 게 증설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그 키워드였던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해외 시장에서의 파이가 늘어나고 있는데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간다. 네. 그래서 이제 증설을 꼽아 본 거죠, 이 리포트에서.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지역인데 미국 네.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뭐 아무리 이 두부를 비행기로 나를 수도 없고 배로 날아가면 얼마 걸리니까 냉동으로 보낸다 하더라도 그래서 미국 시장 캐파를 3년 동안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올해 내년까지 이제 캐파를 확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이제 그 아시안 지역, 뭐 여러 가지 지역에 있어서 이런 것들 공장 증설 효과를 지금 나타내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공장을 짓고 있다라는 것은 네. 현재 거기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 대신 수익은 잘 안 난다라는 거죠. 적절하게 뒤에 이제 그 재무제표에 대해서 잘 나타냈습니다. 지금 이제 해외 식품에서 미국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2021년에 대략 한 2,380억 정도 미국에서 매출이 일어날 것으로 봤는데 내년도에는 2,300억에서 3,500억으로 약 1,200억 정도 매출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중국도 870억에서 1,400억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1,000억 수준을 유지할 걸로 봤어요. 근데 여기에 따라서 지금 이제 그 마진율을 영업이익을 보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작년에 해외 부분에서 약 260억 정도 적자를 볼 것이다. 이게 이제 공장을 짓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2023년에는 이게 흑자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미래 수요를 대비한 지금 미국만 보더라도 대략 한 50% 정도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효과가 앞으로 풀무원의 드라마틱한 변화를 이끌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제목 자체도 증설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정하지 않았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소식에 풀무원의 주가는 두 자릿수의 급등을 보였습니다. 14%나 상승을 했는데 사실 오늘장은 이 리포트가 호재로 작용을 했으나 저희가 전반적인 소비를 보면 간밤에 월마트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월마트에서 소비 위축, 인플레 이야기를 네. 하면서 출렁였는데 풀무원도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소비 안에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예. 그 흐름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할까? 이 리포트의 증설 효과를 믿어볼까요? 전반적인 소비 위축에 조심할까요? 의견 주시죠. 일단 저는 믿어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소비 위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당장 이것을 따라간다라는 의견은 분명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월마트랑 풀무원의 이제 사업 구조가 좀 다르죠. 풀무원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 예를 들어드리고 싶어요. 미국에서 일본 음식, 특히 스시라는 음식이 네. 처음에 들어갔을 때 날 것을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 미국인들이 굉장히 거부감이 있었대요. 근데 그것을 일부 상류 계층들이 먹기 시작하면서 이제 대중화된 거죠. 근데 아시안 푸드 중에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 음식들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한국 통닭이라든지 이런 거 들어가 있는데 이제 두부를 먹기 시작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 캐파를 감안하게 된다라면 중장기 투자자라면 여러분들이 풀무원에 대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부가 그렇게 해외 시장에서도 건강식이면서도 식물성 단백질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먹거리로 자라게 된다면 풀무원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이번 리포트에서 중요한 거는 증설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믿어보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풀무원이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어제 또 방송에서 특징으로 다뤄드렸던 카카오 게임즈를 갖고 오셨어요. 보니까 신작의 진가가 7월 25일부터라고 딱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요거 무슨 내용입니까? 어제는 어떤 내용으로 다루셨나요? 어제 자회사 상상 이야기 다뤘어요. 그죠. 그게 저는 핵심인데 일단 저는 한번 보죠. 지금 이제 이 증권회사가 요거 관련해서 6월 21일 6월 24일, 그다음에 오늘 세 번에 걸쳐서 동일한 리포트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우마무스메? 이게 우마무스메라고 그러니까 일본 전용으로 만들었었던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이런 것들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출시가 되고 글로벌 출시가 된다라는 거죠. 7월 25일 업데이트 효과가 있다라는 게 이게 이제 이렇게
달리는 뭐 그런 건데 여기에 새로운 캐릭터 키티산 블랙이라는 게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검정색 말 네. 이게 들어온다라는 거죠. 이걸 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비용 지출이 좀 늘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캐릭터를 하나 사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매출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7월 25일부터 효과가 크게 될 것이다. 이게 원래 우리나라에 나온 게 이제 6월 20일이거든요. 그래서 네. 6월 21일 날 리포트를 내고 24일 날 리포트를 내고 오늘 또 이제 요 관련해서 리포트를 냈다라는 점인데 앞으로 기대감이 좀 상당히 된다 이런 부분이에요. 구체적인 내용까지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키테산 블랙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벤트를 17일 동안 한대요. 7월 25일서부터 8월 10일까지. 근데 매출이 390억 늘어날 걸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냐면 현재 지금 유저가 한 25만 명인데 그 중에서 절반이 12만 5천 명이 이 그 캐릭터를 사용할 것으로 보고 캐릭터 사용하는데 31만 원이 들어간답니다. 12만 명이 31만 원을 17일 동안 쓸까요? 쓴대요. 쓴다라고 하니까 네. 그 부분에 따라서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7월 25일부터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보니까요. 키타산 블랙이라는 말씀해주신 그런 새로운 캐릭터가 나타나면서 일본 시장에서도 그랬대요. 실제로 이 캐릭터가 나타나고 그 판매량이라던가 매출이라던가 검색 상위, 뭐 순위 이런 것도 올라가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 7월 25일부터 신작의 효과가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래요. 여기까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제 특징주로 다뤘던 건 그 카카오 게임즈 자회사 상장 이야기였잖아요. 그때는 안 계셨겠지만 저희 방송에서 딱 그 이야기 꺼내자마자 많은 분들이 채팅방에 카카오가 그럼 뭐 그럴 줄 알았어. 또 약간 이런 반응이었어요. 리포트에서는 혹시 그 이야기를 다뤘나요? 한 줄 다뤘습니다. 한 줄을 다뤘는데 자회사 상장 이슈는 네. 각각 컨센서스와 주가에 반영됐다고 판단. 이게 워딩의 전부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다른 증권사 리포트들을 제가 살펴보니까 네. 일단 전반적으로 이 오딘이 매출이 대략 한 50, 60% 정도 보는 것 같아요. 증권사마다. 근데 50, 60%를 이제 잘라내서 상장을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오딘에 대해서 두 가지로 봐야죠. 오딘 개발사에 대한 어떤 그 상장에 대한 내용,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가 자회사를 갖고 있으니까 영업이익을 땡겨온다? 그럼 이중과세 아닌가요? 그거 어제 리포트 핵심은 그거였어요. 그 이중과세를 이중 부담을 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자회사 상장이 된다라면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건데 이 증권사에서는 그 내용은 한 줄로 하고 중요한 것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라면 그 재무제표를 나타내야죠. 그러면 그거에 따른 재무제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빠졌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차은수 시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은 뭐 분할 이슈라던가 자회사 상장에 대해서 더 이상 호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또 나눠 가지려고 또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인식이 많잖아요. 이번에 카카오 게임즈의 경우에도 지금은 실적이라는 걸로 인해 좀 버티지만 자회사가 정말 상장의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면 그때 또 투심이 급격히 위축될 거라고 보십니까? 전 그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카카오 게임즈가 잘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이제 자회사 상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우려하고 있잖아요. 네. 그 투자자들이 이 기후가 단순하게 우려감은 아니에요. 그리고 투자자들은 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긴장을 많이 하고 많은 투자자들이 현명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화면을 지금 노트북 화면을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 리포트를 얼마 전부터 우연찮게 받고 보기 시작했어요. 6월 21일 날 이제 그 전날 주가가 급락을 했었습니다. 급락을 했었어요. 급락을 하고서 그 다음 날 나오면서 전날 빠진 것은 기회에 불과하다라는 리포트를 내면서 스트롱 바이 의견에 스트롱 바이 의견을 내면서 83,000원 목표 가격을 제시하면서 장중에 크게 움직였죠. 네. 그리고 또 주가가 빠지고 또 그 다음에 이틀 급락을 하니까 그 다음에 리포트를 또 냈습니다. 여전히 이건 싸다. 스트롱 바이 83,000원 리포트를 냈어요. 그러고 나서 주가가 계속 횡보했죠. 아무런 내용이 없다가 오늘 리포트가 나왔어요. 주가 또 움직였죠. 스트롱 바이에서 여러분들 보시죠. 바이 의견으로 바뀌었습니다. 목표가도 83,000원, 7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아무런 언질이 없어요. 보통 많은 증권사들이 이제 자신들이 목표 가격을 이제 조정을 할 때는 매수 목표 가격 하향이라든지 어떤 그런 의견들을 얘기해요. 근데 스트롱 바이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바이로 의견을 바꾸고 가격도 13,000원을 내렸어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언질 없이 무조건 신작 게임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당일날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고요. 그때 사신 분들이 지금까지 조금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냉정히 말씀드려야 되겠고 오늘도 이 리포트 효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변동성이 생겼습니다. 근데 많은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바에 대해서는 별거 아니다. 다 반영됐다. 앞으로 신작 게임이 될 것이다. 자, 지금 현재 보면 이 리포트 말미에 있는 네 번째 그래프를 한번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장에 있는 네 번째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를 보면 우마무에스가 우리나라에 출시돼서 처음 이제 이분이 6월 21일 날 했을 때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게 오른쪽에 있는 제 얼굴과 좀 떨어져 있는 그래프인데요. 그때 당시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40만 명이 다운로드를 했대요. 지금 DAU 같은 경우 평균 유저가 25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죠.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마지막에 끝단에 있는 25만 명을 기준으로 그중에 절반이 37만 원을 17일 동안 쓸 거래요. 너무 긍정적으로 회로를 돌린 것 아닐까? 예, 여러분들이 판단을 좀 적절하게 잘 내리시고 좀 이 리포트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애널리스트 분이 과연 어디까지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각 증권사의 입장이라던가 이 애널리스트님의 입장을 저희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냥 리포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통상 많은 리포트가 목표 주가가 하향된다거나 투자 의견이 낮춰지게 되면은 그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뭔가 안 좋은 이슈가 있다라던가 내가 컨센을 낮췄다 혹은 밸류를 낮춰보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가 없이 여전히 좋게만 평가했기에 그렇기에 우리 소장님은 이 리포트를 어떻게 보실 겁니까? 저는 일단 뭐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게임을 안 해서 게임에 대해서 37만 원이라는 돈을 10여 명이 쓴다라는 그 논리도 굉장히 기법을 공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게 지금 무슨 내용 저도 모르는 수학적인 기법을 가지고 산출해낸 거라 믿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뭐 전혀 제 생각과 다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분은 리포트로 말을 했고 네. 저는 그걸 갖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분의 생각을 따로 확인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소 아쉬운 리포트였기에 조심하자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무원과 카카오게임즈 두 가지 리포트 알아봤고요. 소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